휴가를 받은 기간이 뭐 그 옛날 연예인 병사처럼 수준처럼 그렇게 많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 불미난 과정들이 있었고 애가 아팠는데 혹시 문제가 됐다면 달게 처벌을 받고 수사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를 했으면 그냥 하지만 이 문제 가지고 검찰개혁이랑 너무 연관지어서 법무부 장관을 밀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든다는 정도로 그냥 정리를 했으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너무 이걸 가지고 이거야말로 딱 그 거대 양당의 이전 투구 민생에 관심 없는 요걸로 딱 프레임 잡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공감을 하지만 이걸 하는 쪽이 누굽니까? 계속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고 자꾸 이거 진짜 말 두세 사람 다 말 맞아요. 저 청문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네. 그런갑다. 저도 12월 말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뭐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몸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엄마로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뭐 무리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끝났으면 잘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수사? 지지부진. 그러니 이게 이 모양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여론조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 추미애 장관 사퇴, 법무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이므로 사퇴해야 한다가 한 49%, 아니다, 뭐 사퇴할 필요까지는 없다. 45.8%, 46%. 이 정도면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좀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청취자분들 중에도 계속 자기 어떤 군대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군대 안 갔던 국회의원들이 가장 말이 더 많으세요. 부적절한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군대 본인 나이에 갔던 사람들 얘기 들었는 거겠죠. 그때 갔다 왔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고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그 당시 위반 사항이 있는 건지 지금 군대는 어떤 건지 그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안 되고 그 견 얘기만 자꾸 되는 게 상당히 아쉽고요. 제가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군무이탈제 관련돼서 청탁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요새는. 요새는 가능한데 그걸 자꾸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저 96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똑같은 케이스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얘기 갔어. 내가 월남 갔다 내가 한국 전쟁 갔다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안 된다. 지금 군대는 이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나 진짜 오늘 물어보고 싶어서 군 판사니까 전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보면 당연히 속된 말로 그때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휴가나 병영 생활 당연히 그랬고 90년대. 근데 지금은 그거는 점점 더 아마 많아질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있죠. 그럼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너그러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인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공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들은 그때만 해도 뭐 쟤네 아버지 장군이니까 뭐 쟤 뭐 편하고 뭐 쟤네 아버지 국회의원이니까 편하고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 야,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지금 누가 들어와서 시험도 안 보고 누구래? 야 무슨 장관 아들이래. 네, 장관 아들이 뭐 그런가 보다. 장관 아들인데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비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건 아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궁금한 물어본 거. 우리 전화 연장 대해서 뭐 전화 연장 하는 거. 네. 그걸 뭐 보니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전화 연장할 수 있다. 네. 근데 거기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 천재지변, 통신 두절,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연장할 수 있다. 네네.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로 몸이 아플 때 심신장애 이렇게 규정에 드러났다고 해요. 네. 근데 무릎 수술하고 예를 들면 무릎 수술하고 실밥 뽑는 게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법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모든 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건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한 거거든요. 동등한 정도의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지변 전쟁 났어. 그다음에 통신 부족 연락이 안 돼. 길이 잠겼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심신장애 뭐 요새 같으면 코로나로 실려갔다든지 뭐 진짜 내 의식불명 이런 거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법 해석은 그렇게 보는데 군판사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설사 뭐 어쨌든 재량이니까 지금 저쪽에서 추미애 전 장관 쪽 나오는 추미애 장관 쪽 나오는 얘기는 이미 전 장관이 됐으니까 머릿속에서. 아직은 장관 말 조심하세요. 네. 날카롭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쪽에서 서해병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은 없어. 그렇겠죠.
부득이한 사회 해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국을 결정해준 군내 그 지휘관이라 사인한 사람의 문제인 그렇죠. 거지. 네. 뭐 법적으로는 서해병 쪽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 나는 신청했는데 이거 부득이한 사유 맞아 하고 달아줬으니 사인해줬으니 이걸 부득이한 사유로 해주세요라고 청탁하고 압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현대세 군 생활이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다고 해도 이걸 무릎 수술하고 실밥 뽑는 거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가지고 전화를 연장한 게 과연 국민의 법감정과 감정이 맞는 거냐라는 건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밑에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김태현 변호사뿐만 아니고 대부분 평론하는 사람이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대 관리 훈령이라고 국방부 규정입니다. 국방부 훈령에 지금 있던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심심장애라든지 부득이한 상황이면 전보, 전신 등 기타 수단으로 연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게 아니고 법을 봐야 돼요. 우리 지금 군인의 기본 지휘에 관한 법률, 기본 복지법 그런 거에 따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절차를 지금 부대 관리 훈령에 해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자기가 쓸 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지휘관이 부대 운영에 지금 훈련이 직전인데 그럴 때 너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경우만 막을 수가 있지 자신의 권리라면 쓸 수가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자에서 나가야 되지. 그리고 그 방법 자체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부득이한 예를 뭐 전신 전보 그때는 전보가 있었으니까 지금 전보하지 않죠. 사실 뭐 상당히 간단해요. 이거는 실제로 뭐 많이 부대 자기 휴가를 뭐 연장하고 뭐 병가를 연장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전화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요새는 채팅방까지 대부분 운영이 돼요. 그 부대에서 전화기가 2019년 4월부터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전화를 뭐 한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 권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꼭 와가지고 들쭉들거려서 신고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내가 예를 들면 무릎으로 버튼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 버튼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왜 안 했고. 저도 얘기해 주세요. 근데 김준호 그럼 한번 나 더 하려고 더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지겹거든요. 이 저도 논의가 너무 힘듭니다. 국력 낭비 같아요. 네. 요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언론과 전파와 기자들의 기사와 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납득을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연치 않고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 면모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퇴 여론이 49%까지 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추 장관 측에서 대응이 너무 세가지고 그 태도 오히려 문제. 그 톤 앤 매너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위난을 좀 자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수없이 많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장관이 서슬퍼런 여당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용산 카투사가 됐다. 평창 통역병이 됐다. 이런 게 난리가 났겠죠. 황제 코너링처럼. 근데 그것도 아니고 휴가를 받은 기간이 뭐 그 옛날 연예인 병사처럼 수준처럼 그렇게 많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 불민한 과정들이 있었고 애가 아팠는데 혹시 문제가 됐다면 달게 처벌을 받고 수사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도를 했으면 그냥 하지만 이 문제 가지고 검찰개혁이랑 너무 연관지어서 법무부 장관을 밀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든다는 정도로 그냥 정리를 했으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너무 이걸 가지고 이거야말로 딱 그 거대 양당의 이전 투구 민생에 관심 없는 요걸로 딱 프레임 잡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 대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대표 선에서 좀 문제가 공적 감각이 있다고 공감을 하지만 이걸 하는 쪽이 누굽니까? 계속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고 자꾸 이걸 갖고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이죠. 지금 김준호 편에 얘기한 건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놓친 건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혹은 추 장관이나 검찰 개혁이 더 두드러지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아닌데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물고지는 것도 야당이 크게 점수 딸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기로 몰아갈수록 그냥 맞아요. 꼬투리 잡는 야당으로 갈 거여서 김종인 혁신이 뭐 해가지고 했던 것들도 스스로 자산을 깎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저는 발언이 들어요.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적절하게 보도가 되고 있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소설 쓰시네라는 것도 본인이 지금 해명한 것처럼 그냥 어쩌면 뭐 중얼거리는데 마이크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설가 협회에서 뭐 한다 그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지금 49% 사퇴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런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에서 공격 안 했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정부 지금 뭐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데 뭐 국방부 장관한테 이걸 물어보고 새로운 신임 장관한테
그걸 또 물어보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답변하든 간에 이거를 국면을 만들어 가려는 게 야당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요거도 묻고요. 네. 말해도 요거도 묻고요. 말 안 해도 요거도 묻으니까 그럴 바에 말하는 게 낫죠. 이럴 때는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추천위원회 협조할게. 추미애 물러나라. 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딜이라도 치면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가 공정에 대한 화신으로 이제 둔갑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네. 그냥 이거는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 거 아니냐 야당에 이렇게 또 여당 지지자들은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김준일 변호사님도 저랑 이제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끌 일도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지금도 이제 계속 끌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왜 이걸 계속 이 언론에서 저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자 그래서 보좌관이 전화했냐? 그거 사실은 자기 보좌관이 우리가 한 120명 두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 몇 명 아닙니까? 누군지 아마 알 텐데 확인하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같이 일했던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무슨 갑자기 저랑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으면 야 너 정말 그랬어?라고 정말 카톡 하나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본질을 아셔야 궁금해서. 되는데 조국 전 장관 때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지지하는 쪽에서 야,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가 보수 언론에 짜고 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먼저 확 터지고 청문회 검증한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확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당직 사방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검찰이 뭘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뭘 검찰 개혁을 저항해서 뭘 검찰이 뭘 움직여 지금? 압수수색했잖아요. 야당? 뭐 실제로 압수수색은 했죠. 동부지검이요? 동부지검 김관정 검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보다는 추미애 장관에 가까운 사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야당 제보 들어와서 한 거죠. 처음에는 제보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론도 아니 언론 나중에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난 오히려 그 여당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검찰 개혁을 희화시키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잭지가 얘기 잘했는데 말해서 요거 넘어오는 게 아니라 말이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추 장관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입을 차라리 다물었어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거 실드시고 다 실추고 우리 아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통역고 무조건 갔는데 역차별이에요 뭐 이런 거. 할 건 다 하고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랑 중후나부부를 해서 확인 못해요. 보좌관 전화 보면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불리하다고 외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피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더 욕을 먹는 거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여당 의원들이 뭐 안중근 의사 나오죠. 뭐 쿠데타 세력 나오죠. 이런 워딩들이 나오니 사그러질 수 있는 것도 다시 불타는 겁니다. 수사 얘기할까요? 동부지검에서 팔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추석 전에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야당이 공격을 하는 거고 언론이 문제를 삼는 거지. 이거 진짜 말 두세 사람 다 말 맞아요. 저 청문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갑다. 저도 12월 말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아니 뭐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몸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엄마로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뭐 무리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끝났으면 잘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수사? 지지분. 그러니 이게 이 모양 이거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우리 나 그렇게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법 얘기 있잖아요. 법 얘기. 법상 이런. 그렇죠. 모법엔 그렇게 써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적인 거. 권리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에요. 당연히 군대 병사들 인권이 있어요. 휴가 쓸 수 권리가 있죠. 네네네. 다만 휴가 쓸 수 있다가 아무나 막 저도 내일 갈게요 그러면 군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절차를 지키라고. 네네. 물론 그 부득이한 사유를 해석하는 건 지휘관의 재량일 거예요. 모든 거의 해석은. 근데 과연 그 해석이 맞느냐. 이런 상황에도 부득이한 사유, 심신장애, 그다음에 통신 두절,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서일병의 사유를 볼 수 있느냐. 과연 그게 올바른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걸 저는 묻고 있는 거죠. 그 해석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상당히 저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휘관이 승인을 함으로써 더 이상 얘기 논란거리는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사실 국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동부지검 수사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그렇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이나 좀 유사한 점이 교육이나 병역 이 얘기를 해버리면 특히 자녀 가장 민감한 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군 관련해서는 가장 포인트 잡기는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에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거기 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군에 제가 이거 듣고 있는 중에 20, 30대 한번 글 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자기도 그런 식으로 전화로 연장했다는 사람들 꽤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꽤 있어요. 오히려 소개해드릴까? 사실은 공감을 많이 못할 겁니다. 근데 50대는 뭐 그렇게 모르죠. 당연히 완전 달랐죠. 군생활 안 해 네.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게 다르죠. 네, 교육 문제나 병역 문제는 전 국민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다 자기 입장에서 네, 해봤어요. 자기 그래서 입장에서. 야당에서 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저는 이슈가 추미애 장관 태도 때문에 커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 태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들어가고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안 남편이나 됩니다. 보좌관한테 확인하는 건 되게 쉬운 일 아닌가요, 사실은?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청탁 부분도 마찬가지고 민원실에 청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안 맞아요. 그냥 저도 유죄가 될 이상하고 거라고 불쾌한 생각해요. 저도 거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에 반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고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인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법 규정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이상하니까 너 잘못됐다 그만해라. 이거는 사실은 논리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백주면서 계속 물어보는 질문만 던지고 광고 아니 들읍시다. 저 시간 없어. 20분 광고 남았습니다. 듣고 할게요. 자, 광고 듣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너무 궁금한 게 있다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 궁금한 게 뭔지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광고 듣고 계속 이어듣겠습니다. 이제 시사 특공대 3부로 렛츠고. 이제 시사 특공대 우리 특공대원들이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뭐 1에서부터 10까지 양쪽의 어떤 입장 다른 거 읽어 드릴 텐데 859 하나님 전 27살 남자예요. 애초에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가 삼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군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데 뭘 자꾸 더 얘기를 합니까? 라는 의견도 있고요. 우리 차도녀님 굉장히 오래된 특공대원인데 추 장관이 예를 들어서 사과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정말로 잘 지나갔을까요? 국민의힘은 저보라고 인정했다고 사퇴하라고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분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What's done is done.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 거라고. 추 장관 태도에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어차피 사퇴할 거라고 몰아붙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 청취층이 되게 제 생각과 고급진데. 똑같아요. 차도녀예요 이름이. 차도녀님 차가운 너무 도시여자.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7586님 김준우 변호사님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추 장관도 사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이 상황이 됐으면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처벌받으면 끝날 일인 걸 너무 추미애 장관이 강한 태도로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제 그만 좀 물고 늘어지고 국민들을 살폈으면 좋겠어. 이게 약간 중도적인 이제 이거 그다음 조금 화가 난 분들도 있습니다. 1314님 야 이게 빠이가 3대1 싸움이네. 펜을 균등하게 나누세요. 그리고 이재익 PD는 어느 한쪽 은근히 편들어주지 말고라고. 제가 너무 박지원 편들어준다는 나 우리 편 거예요. 같지가 않던데. 지금 근데 청취자분들은 제가 그런 박지원 편 느낌입니까? 들고 있어. 김태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고 김태훈 응원거리 울지 마 뭐 제가요. 힘내요 막. 제가 4년째 이러고 있겠다. 저 웬만한 거 끄떡 안 합니다. 뭐 한두 번이야. 제가 볼 때는 상대이. 이재익 PD님은 제 편 들어주고 계신데. 약간 저가 제일 네. 비슷한 거 김준호 변호사. 맨날 분량 챙겨주시고 오히려 저는 느낌에 약자에게 항상 약자. 3대1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었군요. 아니야. 아니었군요. 1대1이고 2명 관중이고 이런 느낌. 제가 1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또 굉장히 분노한 분들도 있습니다. 김윤주 대원 같은 경우는 자꾸 별거 아니라고 그만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게 왜 별게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런 적폐를 청산하자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전 정권을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 사안이 왜 별게 아닙니까? 사실 이분도 일리는 있는 또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사안 봤을 때 아니 뭐 야당 대표 아들 정도면 보좌관이 전화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적폐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사실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막 하면 실력자 그래 아들이 다들 들어오고 용산 카투사 가면 전부 장관 아들. 별 많았어 아들이었잖아요. 솔직히 나 때도 많았어요. 하다못해 무슨 얘기 있었냐면 무슨 소리인데 IMF 때 대기업에서 막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때 내가 거기 이제 우리 때 있던 선배가 하는 얘기인데 야 누가 잘릴까 막 이렇게 봤더니 당시에 여직원들은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직원들은 오히려 다
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면 근데 약간 안 되죠. 좀 청취자분한테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변호사들이라 보니까 이게 고위직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든 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 미추어 봤을 때 이게 사퇴 사안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사실 더 많은 거거든요. 이게 경중이. 네, 그래서 뭐 사과할 수는 있는데 사퇴할 것까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참차관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적절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그렇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아까 물어보신 뭐냐면 박준변한테 물어봐도 박준변 모를 건데 물어봐요. 서해병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추장관님한테 물어볼 수도 물어봐요. 없고.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진짜 궁금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병 진짜 아파. 응. 그 전화를 연장 다 좋아. 뭐 다 좋아. 오케이. 응. 근데 나는 이제 1차에서 2차 병가 연관될 때 14일이랑 그다음에 2차에서 개인 연관돼 23일인가? 거기 이제 보좌관이 전화하고 막 민원실에 누군가가 전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보좌관이 전화한 거랑 누군가가 민원실 전화하고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거 본인이 같아요. 안 하고. 근데 나는 참 이상한 게 요새 이제 뭐 대학에서 학점 안 나오면 뭐 교수한테 막 애들이 부모님 전화하고 그런다니까 부대에도 부모님 많이 전화한다고 하긴 합니다. 우리 때랑 다르게. 기업의 인사평정까지 네. 이제 전화한대. 다 좋은데 추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 아들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군대를 가면 안 되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 부담 안 주려고 간 착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하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통역병 무조건 갈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추 장관 표현에 따르면 맞죠? 내가 만약에 그런 아들이라면 난 내가 직접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처리하고 왜 이제 뭐 이거 보좌관한테 형 나 이거 저 내일 아픈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형이 좀 알아봐줘 했다는 거잖아요. 보좌관 아들에 따르면. 네? 그렇죠. 보좌관 얘기에 따르면 네. 나오는 그리고 얘기는. 보좌관뿐만 아니라 추 장관인지 남편 서 변호사인지 뭐 다른 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전화가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실에. 네. 저라면 정말 엄마를 위해서 아픈 무릎을 꿇고 군대를 가고 너무 똑똑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제가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왜?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왜 보좌관한테 그렇게 했냐? 본질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본질 이게 본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답변해서 답을 줄 수는 없는 건데 네, 없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각양각색인 거예요. 사람의 사람 분위기. 취향이고 사람의 어떤 선택이고 그렇지만 그 각양각색을 갖고 모든 것을 잣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각양각색 선택 중에 법 규정이 위반됐을 때 이제 그건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사법당국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안 아픈데 아빠 시켜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서류 위조해서 해라.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되는 거지.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왜 자기 거를 처리 못하고 누구한테 시켰냐 얘기했냐.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법에서 잘못했다고 그건 뭐 얘기할 수 얘기할 없다는 저는 거죠. 왜 그랬는지 대충은 짐작해 가는 게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뇌피셜이니까 네,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지금 그 하지 김태현 마요. 변호사 너무 제가 박지원 변호사 편든다고 오늘 하니까 김태현 변호사의 그 좀 사실이 될 만한 거 뭐 근거 같은 게 있으면 오늘 아침에 난 기사인데 이 서씨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릎이 뭐 다들 아파서 뭐 군대 안 가도 될 정도라고 하지만 이 입대하기 직전까지 영국 그 유학가 있던 대학에서 축구 팀에서 아주 맹렬하게 뛰었다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 같이 오늘 저 유학했던 아침에 그 보도 증언이. 내고 뭐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되게 막 심각하게 막 많이 아팠던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도 더 얘기는 있다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왜냐면 그 사진 똥 나와가지고 그 축구 경기를 마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같이 그 축구팀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아주 제일 열심히 뛰는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정치인 또 하고 아들 있어서. 딸로 태어나는 건 참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 여기 이제 3세 4세는 이런 것까지 돈이라도 하죠. 많은데 저 우리 그 여러분 제가 김태현 변호사 주장에 조금 힘을 실는 얘기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기계적 중립.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요 얘기 말고 다른 아이템 또 들어봅니다. 잠시만요. 아, 그래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괜히 내 김태현 변호사 편드느라고 이 저 유학 시절 축구 선수로 뛴 사진 얘기했다가 우리 저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께서 뭐 이 저 초등학교 때 뛰놀던 사진도 갖고 오지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아니 또 왜냐면 사실 저는 아침에 그 봤거든요. 그 기사 네. 봤는데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그 나좀 시사한 사람 된 거예요. 나는 뭐 그거까지 뭐. 예. 야, 이래서 믿으면 안 돼. 박정희 변호사님 뭐 우리 언제 술 한잔 합시다. 예, 좋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쪽은. 아, 의지가 없어? 알겠습니다.